캄보디아 당국이 구금돼 있던 한국인 59명이 곧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잠시 뒤 오후 7시쯤 넘어서 이들을 태울 전세기가 우리 인천공항을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중요합니다만 지금도 범죄 조직이 감금돼서 고문받고 있을지 모를 우리 청년들이 저는 더 걱정인데요. 정부 합동대응팀이 어제 범죄 단지 중에 한 곳인 태자 단지를 찾았습니다만 이미 텅 빈 상태였습니다. 수사 착수를 한 이후에 범죄자들이 이미 알고 무슨 정보를 얻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했습니다. 이미 도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들이 도착을 할 때는 그 스캠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만 남아있습니다. 횃불이나 의자 그리고 연결하는 선밖에 남아있진 않고요. 저희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좀 많은지. 일단은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아직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범죄 현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 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좀 폭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현장에서 어떤 범죄가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의 브리핑이 있었어요.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명이 송환된다. 내일 새벽에 전세기를 통해서 귀국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우리 정부 대응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변수가 많아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캄보디아 측과 협의가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귀국 항공편 말씀드리면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캄보디아를 프놈펜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송환되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죄 단지에 구금돼 있는, 감금돼서 납치 고문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아니고요.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서 구금돼 있던 캄보디아 당국이 어떤 보이스피싱 등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구금한 한국인 60명입니다. 이 사람들 일단 지금 범죄 혐의점이 있고 피의자로 지금 간주하고 한국으로 오는 즉시 체포영장 집행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뒤에 한 번 더 짚어볼 거고요. 다시 한번 어제 우리 대응팀이 찾아갔던 그 태자 단지 밑그림 좀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어제 저희 취재 진도 갔던 곳입니다. 태자 단지, 캄보디아 태자 단지.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들 중에서 최대 크기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공개됐어요. 조직원들이 빨래한 옷들도 챙겨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 옷걸이들 보이고요. 또 뭐 먹다 남은 음식들 너저분하게 돼 있고, 뭐 치약, 칫솔 이런 것들 보입니다. 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는데, 자, 여기는 좀 더 상황이 적나라합니다. 저 옷걸이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다는 것은 원래 저기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다가 다 빼가지고 짐을 싼 다음에 옷걸이만 남겨두고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양념통들이래요. 여기서 이제 음식을 해 먹고 그랬던 흔적들인데요. 박 대변인님. 네.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이미 다 도주하고 우리 청년들 한 명도 없는 곳에 이제 이렇게 가봤자 무슨 소용인가. 그래도 네. 일단 처음으로 내부가 공개된 건 맞긴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사건이 처음으로 공론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 작년 이맘때쯤이었거든요.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을 지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는 와중에 이게 우리 청년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좀 수사를 시작했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너무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공론화가 된 상태였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였던 지금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지를 한 상태에서 다 도망을 갈 만한 그런 상황들이 전제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당국과 캄보디아 당국이 공조를 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도망을 갈 만한 여건들이 갖춰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다급하게 도망간 흔적들이 보입니다만 이게 범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황들은 또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우리 당국과 캄보디아 당국들이 조금 늑장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범죄인들을 송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구해내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000명도 넘게 지금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 3시 사이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이 이미 다 도망을 쳤어요. 지금 보이시죠? 저 전세버스에 범죄 조직원을 다 타고 오토바이 타고 짐 다 싸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저 조직원들이 받은 텔레그램 문자도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대피하십시오. 우리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당국으로부터 다 얘기 받았습니다. 도피하라는 허가 받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진 부장님. 예. 뭐 짜고 치는 고습도 아니고 저 사람들 다 도망간 뒤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우리 합동대응팀 데리고 태자단지 범죄의 시설 여기입니다라고 소개해 준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예상입니다만 저렇게 되면 저 거대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정부와의 연관성도 충분히 아마 그 어떤 그 라인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늦었다라고 판단하기 전에는 일단 우리나라는 채비를 갖추고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한 뒤에 가는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갈 수도 없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과연 조치를 제대로 해줬는가, 적절한 조치를 해줬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된 아까 우리가 그 앵커께서 속보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내일 아마 새벽에 송환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범죄 그 피해자들이 아니라 가해자들, 연루되어 있는 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지금 이 캄보디아 범죄와 관련된 뭐 다양한 이제 언론들의 보도나 이런 것들, 기획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보니까 결국 지금 한국인들도 그 안에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인들도 이 피해자들이 거기 가면은 실제 한국인들이 맞이해주고 공항에 내리면 친절하게 택시까지 태워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본인이 그 광고를 봤던 대로 아 좋은 숙소에서 좋은 조건으로 그 일확천금을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들어가는 순간 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 캄보디아라는 낯선 곳에서 그렇게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이유 그 중간 다리에 뭔가 한국인들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물론 협조를 해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도 병행이 되어야 지금 일단 다 도망쳤기 때문에 범죄 장소만 옮겨서 또 그런 범죄를 또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겠습니다만 좀 더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